저도 앉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동화 가사를 통해 본 동학의 인간평등 사상과 그 문화적 의미, 대구 한의대학교 최형무. 이 논의는 상주동학교의 활동을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주동화 가사에 나타난 인간평등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주동학교는 최재우의 교리를 개성하면서도 최시형, 손병희 중심의 국적과는 다른 독자성을 가진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상주동학교의 중심이었던 김주희를 비롯하여 교인들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최재우의 교리를 개성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학의 의의에 대한 논의에서 평등이라는 키워드가 빠지지 않듯 상주동학교가 추구하였던 이념과 활동에서도 평등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동학교에서는 수십 편에 달하는 동학 가사 작품은 물론 동경대전을 포함하여 여러 경전을 새로 간행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상주동학교의 사상적 특징을 제천, 선천, 회복, 교종분리 등의 키워드로 설명하였습니다. 주로 동학의 평등은 인내천을 근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주동학교에서 채천이나 선천, 회복 역시 인내천과 반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연결되는 동학의 가치를 내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주동학 가사 사설에서도 이러한 상주동학교의 이념은 물론 이를 통해 인간평등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화가 사설을 보면 결정론적 세계관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노력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평등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시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심이 곧 천심이라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상주동학교의 이념이 평등 사상에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등 키워드는 계산 공명가 등을 통하여 만민평등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 국가 이상의 범위까지 평등의 범위를 넓혀 단순히 민족 중심의 평등 사상을 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주동학교는 손병희 중심의 북적, 천도교와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도 최재우의 동학에서부터 추구하였던 인간평등 사상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주희는 동학의 종교 사상적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사회 활동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당대 널리 퍼져 있던 일반화된 윤리의식을 종교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간평등에 대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펼쳐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주동학교가 보여준 행보는 당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대응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식 변화의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요약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자 선생님들이 다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문화적인 관점보다는 제가 종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좀 더 내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천도교나 도창비기, 정반국가 같은 그런 것과 좀 비교해보면서
동학교의 이제 3대 사상이라고 하는 선천회복 사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79쪽을 보겠는데요. 동학교는 이제 채천주의, 선천회복 사상, 정교권리, 이게 이제 3대 핵심 사상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동학교에서 나온 그 이제 문건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연구자들도 이제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채천이라고 하면 이제 하늘을 못 받는다 해서 그 하늘을 따라 수행을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 자리에서 이번 선천회복 사상은 이제 시운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운이라는 것은 이제 때운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때에 어떻게 해야 그런 앞으로 이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에 대해서 이제 논하신 분이 최원식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1979년에 동학가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2권의 이 상주 동학교 가사를 다룬 책을 이제 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제로 다뤄져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최원식 교수님의 이제 얘기를 좀 보면, 선천 인식에 대해서 천도교는 선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체제의 이전이고 타락한 세상이다. 동학교는 근데 선천을 반대로 보고 있어요. 조화로운 세계로 보고 있고요. 천도교에서는 후천을 체제의 이후, 그러니까 1860년 경신년의 깨달음 체험 이후로 보고 있고, 동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후천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반대로 보이죠. 천도교랑 동학교랑. 그래서 천도교는 앞으로 이제 좋은 세상이 오니까 진보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학교는 이제 선천은 이미 지나간 건데 다시 이제 선천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논리는 이제 간단하게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도 계속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최원식의 논리는 천도교랑만 비교해서, 천도교가 모든 동학을 다 이제 포괄하는 건 아니거든요. 천도교에도 많은 동학교단들이 있는데, 여기 상주 쪽에 이 동학교도 마찬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의 수문교라던가 청양의 천진교라던가 많은 이제 동학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문학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꼭 천도교만 되더라고요. 동학 이퀄 천도교가 절대 아닌데, 그래서 여기도 천도교만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초기 동학 1860년대 이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동학교에서는 이제 성인 문화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난다. 하늘이 너를 죽일 것이다. 천필육지, 천필주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성인의 문화에서 배워야 될 걸 강조하는 거고, 성인의 문화라 이제 바꿔 말하면 동학교를 말하는 건데요. 동학교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인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괴질과 천필주지 내용인데요. 92쪽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일반 문장의 예시문 말고 일반 문장의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이제 공공 알게 되면 청림도사 만날 테니 이걸 보고 입도하소.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교에서는 정감론부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자신을 더 강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에 들어오고서 관여하며 들어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천필주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경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한 말이 여기에 좀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동학교에서는 이 93쪽에 이런 도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재는 후천이에요. 후천을 인식을 하고 있고 동학교에서는. 그래서 도로선천 회복, 앞으로 선천을 회복해야 된다. 선천이 회복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괴제운수, 괴제로 인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운수가 다가온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청림으로 상징되는 그 성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경천, 순천, 채천이라는 도덕적 수양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침내 이제 선천에 다다라는 좋은 세상을 맞게 되는
그런 아까 봤던 도시가에 이제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학교는 방대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만 아직 학계에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시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학일기 김낙세일기도 이제 번역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축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좌장이신 신두환 안동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동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 중인 신두환입니다. 오늘 한 주에 또 새로운 우리 역사 문화유산 중에 큰 동학이라는 그런 표현 상주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또 많은 지금 현재 시국이라든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훌륭한 논문과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학 그러면 일단 이제 저는 한문학과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유교 사상에서 인간적인 한계가 주종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동학 쪽에 보면 주종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론론적인 인간, 평등한 인간 관계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고 또 동학의 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새로운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동학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의 주장만에 편견돼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이미 1860년대에는 증기기관이 발견되고 세상이 이렇게 이제 서구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속의 동학 이걸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동학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문적이지도 않은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자리를 빛내게 하는데 참여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론문의 내용을 사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논문으로서 완성되려면 이런 점이 좀 결국 상주동학을 비롯해서 동학운동은 결국 유교적 민본주의를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과 뭐 참신하거나 진일보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류에서는 당시 유교의 주류에서는 외면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상주동학의 새로운 의 혹은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현실적 한계 이런 점들을 역사적 현실과 포괄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강력하게 유의를 따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전부 답하실 달리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뭐 대답을 해주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자는 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도 이제 5분으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선 다른가 이런 쪽으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동학의 의미 확장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질문도 거의 대동소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간결하게 좀 3-3의 문제, 우리가 유교 민본주의를 잇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하고 있다, 기반하고 있다. 그 어떤 자장이라고 할까요? 역동적인 힘에 저밀려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색다른 점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조금의 이 상주동학 기가지는 민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교수님 주종강의 말이 맞아요. 네. 그 선비들이요. 예. 건달기고 못되고 참 멋진 얘기가 참 기분 나빠요. 근데 교수님 참 말은 잘하시네. 동학이 최고다. 예. 뭐, 여러분은 우리가 동학의 취지를 그런 식으로 의의를 찾아야 이제 유학과 동학의 차이점을 찾는 게 좋은 것이지, 이걸 그냥 차이점을 못 찾게 혼란시키면 우리가 논리가 또 동학을 우리가 왜 이 문제 삼아서 이 시대를 극복할 또 하나의 소재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학생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토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최영호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조금 더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중심으로 토론을 작성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 대상과 관련돼서라고 해서 동학 가운데서도 상주동학과 관련된 지금 논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주동학이 이제 발생하게 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 그런 부분들 동학에서 분화되는 그 가성들을 서로 좀 다루어 주시면 조금 이제 그 상주동학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 의미와 관련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논의가 이제 제대로 완성이 되려고 하면 문화적 의미를 따로 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에서 보시면 문화적 의미를 이렇게 대신하고 계신데요. 한 장을 문화적 의미로 따로 제시를 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기타의 이제 사본을 보시면 동학을 상주동학으로 조금 범위를 구체화시키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오도를 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도요. 최영 선생님의 글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사를 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이 토론자가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 이거는 이원론적 인간관계는 문제가 있다 선천은 교화의 대상이다, 또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5천 개벽을 강조하는 신조어도 많은데, 근데 상주 이 동학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요순 시대의 이상 정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깔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천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게 상주동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이게 그 선천, 유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논의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주역의 논의에서 보면 싸우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나아가면 이 문제까지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 앞에서 많은 논의가들이 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발표자가 안 계시니까 참 제가 조금 꼴통이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해서 이제 좀 썰을 붙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탁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말하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교단을 처음 방문하니까 아주 느낌이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의 논문을 경청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주동학교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었으면 청담동 이런 정두령에는 특정한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인, 정시 등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담동에는 괴질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뭄, 병, 가뭄, 흉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발표자께서는 정담동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 괴질이나 질병에 대한 언급이 혹시 있는지 그걸 찾을 수 있다면 찾으신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동학 가사에서는 과연 이 괴질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은 지가 벌써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꼭 방안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것을 우리 그 동학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상주동학교에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울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최재호 선생의 그 예언 중에 괴질로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코로나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새로운 세상이 개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거를 한번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주동학의 특징과 또 여러 가지 그 선천회복 사상도 중요하지만은 현대 우리 진짜 코로나 외지 이 단어의 동학하고는 굉장히 일치되는 면이 많은데 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또 대중을 감안해서 많은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동학교만 천천히 다르게 보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발표 처음 시작할 때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초기 동학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신종들 전반을 시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넓게 보다 보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거의 마련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학교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갱정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역시 동학교와 비슷한 대회가 어떤 생각을 보여줄 거고요. 갱정유도는 남원에 있는 유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물선, 동서와 화분선, 시운대와 그런 추세, 플레이학교를 있었는데 갱정유도 청학동을 이용해서 갱정유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교라고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신종교인데 일제강점기 존재인데요. 성도교 같은 경우에 아예 선천도 아니고 후천도 아니고 중천을 또 강조하기도 해요. 선천 나오고 후천 나오고 뒤에 중천이 온다. 이런 건 이제 금강대도 같은 경우에도 충남 영기군에 있는 금강대도 같은 경우에도 오중운동이라는 걸 해서 이 낮, 정오 이때를 또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운관이란 하나 후천기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학교도 이제 선천회복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강록에 괴질 얘기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올 텐데 그럼 혹시 있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텐데요? 예,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병란, 그러니까 병사지 병사이죠. 전쟁으로 인한 난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식승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런 무력의 군사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식승기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좀 보니까요. 이제 정강록 같은 경우에는 광희의 정강록, 서비의 정강록 있고, 이제 조금의 정강록만 얘기하면 간결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넓은 의미의 정강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강록에서는 500문사의 이제 원문 읽으면 저희 아저씨니까 번역문 읽어드릴게요. 각자 즉 그 회사에 나라 안에 천연도가 많은 데서 10집 가운데 한 집만 남을 것이다.
시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지껏 한 집만 남을 정도의 방법이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서기 이선생 가장결 같은 경우는 9년간의 흉년과 7년간의 수재와 그 3년간의 역지에 이제 10집 중 한 집만이 남을 것이다. 아 이상하도다 세상의 재난이여 병난도 아니고 칼날도 아니다. 가뭄이 아니면 수재고 흉년이 아니면 역병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록이 지금 범위가 완전히 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정강록은 사실 이제 비기도청의 대표격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요. 흔히 정강록 비기도청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비기도청이 아직 발견이 안 돼 있고 자료가 아직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더 넣어보면 얼마든지 이런 역병, 질이 관련된 언급이 정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대제론소 사다가 들고 끼다가 들고 이런 말 외에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하는 거하고 대제론소에 대한 연구고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수은체계 공학과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학교가 항상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학과 이제 연결고리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교와 동학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한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동학하고 다르지 않고 경천이니 순천이니 도성정립, 정심수도, 수심정립 이런 식의 계속 도덕과 관련된 도덕 수양과 관련된 얘기들이 동학교 가사나 경전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병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도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적인 이제 재난의 때 그 시운에 맞춰서 우리 동학교를 비롯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 도덕적인 수련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동학교 성인의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이 강조된다는 점이 근데 동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 이 유해준 선생님의 토론은 아까 이제 서로 끝난 걸로 보고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 모든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사랍니다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아까 선천 부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장님께서 큰 문제가 부딪히는 것처럼 천도교 내지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이 지금 동학에는 아까 잠깐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동학의 서루천 그거는 동학은 천도, 인도, 지도, 인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역대 통운에 보면 상세히 나와요. 선천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 박 박사가 이게 왜 안 하시는지 언급은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 통운에 나오는 선천 회복 사상의 원리를 잘 설명이 돼 나와요. 그래 천도, 지도, 인도 세 가지로 나눠서 논하는데 상동학에서는 천도 시대는 선진 유학에서부터 해가지고 진시황 이전에 이게 천도고 진시황 이후에서 청나라 말 한말까지가 지도란 말이야. 그리고 천도는 이상적. 그래서 부천계획이라는 말과 상치되지 않는다. 동일한 건데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대 통운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상주동학의 이 선전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은 야 이거하고 큰 문제가 일어난 사상의 무슨 대반란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이게. 그래서 다 이제 조금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은 상당히 상주동학은 다소 소극적이고 기다림이고 순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앉아 노는 것도 아니고 내면의 회복, 내면의 아주 그 어떤 적극적인 어떤 뭐랄까 그걸 내공을 쌓는달까 나를 깨끗하고 함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면은 저절로 기다리면 시간이 다 되면 세계 순환에 오는 것이지 시도 힘도 없는 것이 자꾸 싸움해가지고 일제한 데가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상주동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그 동학의 그 세계상에 다 어울린다는 동학성 동학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반대되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다 통한다. 예. 여기서 있으면 더 말씀을 더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4시 반에 끝나는데 거의 맞았어요. 잘 맞고 잘해가지고 오늘 유종님 일을 거둬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토론회가 되고 실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